선생님이 학생일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체벌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참교육이다 라는 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옳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에겐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길을 가다 학생들이 한 명의 학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없다. 학생은 싸우면서 크는 거다. 잘못되었다. 한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학교에 남겨 밤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없다. 학생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잘못되었다. 만약 앞 두 가지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집단의 관행이나 간습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관행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래왔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체벌이나 밤에 강제로 남겨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옛날의 학교에서는 당연시하던 관행이었죠. 이런 인권 침해는 국가에 의해서도 일어나는데 국가가 만든 법이나 제도가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신질환 환자를 보호자와 의사만 동의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은 현재는 사라졌죠. 이처럼 국가나 단체, 개인에 의해 우리는 인권 침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청구권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냐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할 기간이 달라지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이곳은 언제 찾아가냐면 누군가 법을 어겨서 나에게 인권 침해를 줄 때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나에게 모욕을 했다 이럴 경우 법원을 찾아가시면 되고 나를 심하게 때렸다 역시 법원을 가시면 됩니다. 또는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국가에서 벌금을 물렸다 역시 법원을 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법을 어기면서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했으니 법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법원에서는 이 잘못에 대해 재판을 내려 여러분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데 이 재판도 사안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인터넷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면 이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1대1 개인이 어떤 개인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민사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입니다. 민사, 국민들 사이의 재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두 번째 사례처럼 누군가 나를 심하게 때렸을 경우 이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야 하므로 이때는 형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형사니까 범죄와 관련된 재판으로 외우면 되겠죠. 세 번째는 국가기관이 잘못 판단하여 여러분들에게 벌금을 내린 것인데 이 경우 행정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이란 국가의 일인 정책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인데 이런 국가의 일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행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죠. 정리해봤을 때 법을 어겨 피해를 당했을 땐 법원에 가는데 1대1의 상황이면 민사, 벌을 주고 싶으면 형사, 국가나 기관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행정재판을 내리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법원과의 차이점은 누군가 법을 어겨서 나에게 인권 침해를 줄 때 찾아가는 곳이라면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가 또는 공권력이 나에게 인권을 침해했을 때 찾아가는 곳입니다. 공권력이란 말은 국가가 가진 힘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플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자신의 실명을 넣어야 한다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마음대로 글을 쓰지 못하게 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죠. 이에 화가 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이 법을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심판이 헌법소원 심판인 것이죠. 국민이 이 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니 더 높은 법인 헌법이 이 법을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헌법소원 심판인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의 위헌 판정을 내리게 되고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되죠. 즉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 개인이 법 자체
또는 국가의 힘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도 하는데 법원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때 신청하는 심판입니다. 옛날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속에 성선우, 성보라라고 하는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이 성씨로 같죠. 과거에는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라고 하여서 성이 같은 남녀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어서 이 성선우와 성보라는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떤 재판 도중에 이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 거론되었는데 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결혼금지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판정을 내리고 이 법은 사라지게 되었죠.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에서 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 보면 되는데 이곳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떤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국가기관으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또는 차별행위 등을 조사하고 그거를 바꾸라고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직접 재판은 하지 않고 그러지 말라고 요청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보호기구들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이름이 비슷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는 곳입니다. 잘못된 법 집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을 구해줍니다.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재판으로 가기 전에 신속하게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장소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한 식당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 그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억울한 식당 주인은 행정재판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빠르게 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죠. TV나 인터넷의 언론 보도에서 명예를 훼손받았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환불을 안 하거나 불량물품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도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보호기구들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인권 침해를 받으면 법원, 법이 인권 침해를 하면 헌법재판소, 일상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그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인권 침해의 종류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